방금 그 참배를 하셨는데 구민사에 차치구 장령에 관한 그 위패를 보고 참배를 하셨습니다. 그 참고로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예, 그 짧게 말씀을 드리면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 정업 접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전봉준과 함께 혁명의 전 과정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아까 그 위패에 상단에 보시면 그 불이 안 켜진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단 중앙에 보시면 무명 농민군 위패라고 써 있었어요. 제일 상단에. 거기가 중심 인물이겠죠. 그런데 농민군의 이름 없는 농민군의 위패를 그 중앙에 모셨다는 얘기는 그분들을 강조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농민군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은 그 상단에 맨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치구 장령, 참배한 차치구 장령은 제일 끝에 있었어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시죠? 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을 강조하면서도 왼쪽에 놓은 거는 중앙에 이름 없이 산화한 그 농민군들을 중심에 놓고 보겠다는 거죠. 그게 역사인식이에요. 그게 역사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농민혁명 그러면 전봉준만 얘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혁명을 전체 포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력자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치구 장령은 또 우리가 그 아들 월곡 차경석 선생이 아들이 되는데 이 주요 혁명의 과정에 있어서 아들을 데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월곡 선생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혁명 사상, 동학의 개벽 사상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군상을 지금 보시겠는데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종전에 이 앞자리에 친일 작가가 세운 전봉준 동상 단독상이 있었어요. 뭐 여러 번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친일 작가 김경승이 세운 동상이 많이 있었어요. 남산에 가시면 예전에 안중근 동상도 이 김경승이가 만들었던 거예요. 없앴지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남산 공원을 간 지가 꽤 됐는데 지금도 철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동상도 여기 김경승이가 세운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도 김경승이었어요. 4.19 혁명 기념탑도 김경승. 철거해야죠. 일단 그 김경승이 세운 친일 작가가 세운 동상을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그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같이 이 민중들이 아무리 그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밖으로 포출시킬 수 있는, 촉발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지도자가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전봉준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없이는 농민들이 아무리 그런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어도 이게 혁명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봉준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농민혁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력자 없이는 혁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작가가 세운 동상을 철거를 하고 군상을 세웠다는 거에서 아까 역사의식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따가 그 차치구 선생 피체지를 가시겠지만 거기에 차치구 선생을 피신해 준 사람이 있어요. 최재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피체가 되지만 그런 쪽에서 역사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고, 이거를 세우는데 제가 건립 추진부터 해서 모금 홍보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도비 국비 합해서 12억이었어요. 이 동상이. 여기에 이제 정업 시민과 출향인들이 낸 돈,
2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도 여기에 제 개인 이름으로 성금을 100만 원 냈어요. 서울의 보신각종 앞에 보면은 그 전봉준 장군이 처형됐다고는 전옥소 자리, 그 자리에 좌상이 세워져 있지요. 예, 저도 그때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제 개인 이름으로 다시 또 100만 원 내놨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민주적인 사회에 살 수 있었던 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가 동학혁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이 군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시대 변화에 딱 맞다는 겁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조형물이 나왔다. 그 얘기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예, 그것이 당시 농민들의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전봉준이 맨 선두에 있지만 저기에 보면은 아녀자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걸 상상할 수 없었죠. 아이를 얻고 주먹밥을 벌이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잠깐 고개 돌려서 보시면. 그러죠? 예. 소를 이끌고 가는 농민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뒤에 보시면 죽창을 든 농민이 있고. 그러죠? 죽창이 있죠? 총을 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돈이 합쳐져서 완성이 됐는데, 원래 12억에 공모를 했어요. 그 가천대학교 이명선 교수의 디자인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했는데, 이거를 완성하기 전에 2억 이상을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액수를 얘기했더라면 이 작품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시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해서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군상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또 이훈상 우리 이사장님께 뜻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에서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령 이사님을 해서 몇 분이 그 후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 구민사에 모셔져 있는 위패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위패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사는 기와집입니다. 기와집.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만든다면 위패는 기와집이니까 지붕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맞배지붕. 자, 이것이 맞배지붕이죠. 사당은 반드시 맞배지붕으로 짓게 되어 있어요. 팔짝지붕이 이렇게 화려하게 짓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지붕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책을 폈다가 뒤집어 놓은 형태의 지붕이 맞배지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당은 다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사는 기와집이라면 지붕을 상징하는 게 있어야겠죠. 위패가.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위패 문을 여닫는 양쪽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위패 보셨죠? 그게 원칙이에요. 위패는 반드시 또 밤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들려면 여기는 죽은 사람이 영혼이 들어왔다 빠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찰에 가시면, 저 경주 분황사에 가면은 분황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1층에. 그렇게 공간이 넓으면 거기서 불공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분황사 같이 큰 탑이 아닌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탑을 보시면 탑 2층이나 3층 중간 부분에 탑 부분에 열쇠 고리, 그 문을 여는 고리가 장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그게. 역시 탑도 그 사리를 모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보셨듯이 유공자가 많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 위패가 겹쳐져 있습니다. 위패는 겹쳐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우측에 가면은 추모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추운 날씨에 이사장님하고 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때 가서 봤어요.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유공자가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다 모셔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도 그나마 위패가 겹겹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그 위패가 저 아래쪽에 추모관으로 옮겨져야 돼요. 예. 아무튼 이 국가지방정원으로 450억이 투자가 됐는데 아까 오시면서 봤듯이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애쓰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뭘 했는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그 입구에 들어서면은 우리 동학 농민혁명을 상징할 수 있는 뭐 상징탑이든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 하나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 딱 둘러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추가로 이제 계속 이제 보완을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정도로 그치고 이 처음에 이걸 이런 군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잡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요. 이거를 절에 가면 사천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이제 정교하게 인물 표정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흙으로 제작한 데를 갔더니 저기 대나무로 만든 죽창을 잘라서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대각선 잘라야 한다. 그랬더니 거기 교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창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찔러야 하는데 이걸 저 대나무를 양쪽을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무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죽창은 저것이 무기가 되려면요 저렇게 잘라가지고 불에 익혀요. 그래야 끝이 잘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죽창을 저렇게 비스듬히 잘라가지고 불에 굽는 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인도하듯이 가해를 불에 굽는 것인데 그래야만이 무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교수도 있었는데 그 불에 익힌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확인해가지고 틀렸으면 하지 말고 맞았으면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맨 선두에 있는 전봉준 장군의 얼굴이 안 닮았다.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가는 장면이 유일하게 남아있잖아요. 그걸 보고 한 것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좌상도. 근데 그거는 흡사한데 이거는 그 얼굴이 흡사하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오시는 분들이 계속 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다 그런 의견이 좀 반영이 됐고 뒤에 지금 소 있죠? 잘하시네. 원래 거기는 저렇게 앉아서 기념 촬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우리 약사님이신가? 제작했던 이명선 교수의 취지가 괜찮다는 거예요. 만지고 저게 앉아서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을 했어요. 뭐 그렇게 이따가 기념 촬영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인 군상 이게 이제 제목은요 불멸의 바람길. 그리고 이제 이 군상이 또 잘 됐다고 하는 건요. 친일 작가 김경석이 세운 건 동상같이 이렇게 큰 하대색에 올려놨잖아요. 뭐 메가더 장군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식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잔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고 또 제가 제작 과정에서 주문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거의 황금색이었어요. 황금색은 가장 화려한 색이에요. 불상에다가 칠하는 황금색인데 농민군이 지금 이제 목숨을 담보로 출정하고 있는데 그 황금색으로 햇빛이 비치면 막 반짝반짝해서 쓰겠냐. 저 색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의도하고 다르니까. 그 색을 많이 최대한 죽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고창에서도 이걸 지금 기념물을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단독상을 세우려다가 중간에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류됐다가 아마 이번에 디자인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6분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6분을 조형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여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고창 지역하고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어요. 여기는 대단한 정읍의 랜드마크로도 키울 수 있어요. 아마도 혹시 이 올라오시면서 좀 높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걸 낮춘 거예요. 이 높이를 우리 시선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을 다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아까 같이 뭐 동상 세우듯이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차치구 장군을 숨겨주었던 최재치라고는 그분의 증손이 전주에 사시는데, 어떻게 이게 도중에 그분을 여기까지 오시라고 하기는 그래서 차마 부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대화 도중에 알게 되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분이 직접 오시겠다고, 그래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자고 얘기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이따가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현장에서 그분 도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내려오면서 상당히 제 마음이 흥분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게 동학 농민혁명 이 군상 앞에 쓰니까 더 마음이 울컥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벅찬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우선 먼저 그 월곡 차경석 선생님께서 올해 정읍시의 인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국가 또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월곡 선생님을 인물로 선정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봐서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의 인물로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김재용 박사님하고 안우상 박사님께서 많은 역사적인 고증을 해주셔서 정읍시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가 보천교 민족운동을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3년부터 해서 올해 정읍시에서 이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또 행사를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월곡회로서는 상당히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용 박사님께서 올해 정읍문화원 부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원장님을 하시고 차기에 이제 문화원장님이 되셔서 우리 정읍 문화를 이끌어 가실 일들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님으로서 아마 이 정읍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중대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저희들도 참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안우상 박사님께서 한 35년 각고 끝에 박사 준비실을 하셨습니다만, 그 박사 논문이 올해 또 출간이 됐습니다. 그것도 박수로 한번 또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농민운동 만세! 월곡 차경석 선생님 만세! 후한가족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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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동학 농민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영령분들한테 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이 화이팅! 기원분들 오셨는데 영광입니다. 지수님한테 박수 한번. 대단히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을 가시는데 여기 차치구 장군
피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치구 장군하고 우리 증조부님이 의형제를 맺으셔가지고 그렇게 그 역사를 제가 이번에 동아혁명 기념관에 대해서 저희가 유족으로 이번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이해는 우리 안상 박사하고 김재형 박사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주골 마을에 오래 거주하고 있었던 제 집안 동생이에요. 상주마을. 월곡 사무실에 세계를 반클라이븐 국제 콘쿠르스 우승에서 임윤찬 CD하고 브로마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브로마이드 하나는 월곡회 사무실에서 여기 그 차길진 이사장님이 아리랑 그 훈련에 저기 해서 아리랑 이 들어가 있는 한쪽으로 저기 해서 한 열 몇 장 가지고 왔어요. 설치하면 청어보시라고 이거까지 하냐. 옛날에 저 전신주 앞쪽에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이 오래된 주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막 마당에서 차치구 장군하고 저희 증조분이 고문을 당한 자리고 여기서 체포돼서 흥덕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흥덕현으로 이제 이쪽으로 소성으로 해서 흥덕현이 여기서 약 12km 됩니다. 흥덕현이 12km인데 여기서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시면 지금 저기 전신주 있죠? 여기 전신주에서 쭉 똑바로 오면 건너편 산에 요같이 이렇게 쭉 파인디가 있죠? 그 위에 칠분흥선이 토굴이 있어요. 거기에 은 것이다가 여기서 막 수십 명이 이제 동네 사람들과 구경하고 막 난리 났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이제 마을 사람도 물론 가서 얘기를 했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자진해서 와서 이제 잡혔다고 그러는데 일설에는 동네 사람이 알았다,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 증조부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증조부님이 인심을 얻어서 저 양반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차치구 장군을 보고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추진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오셨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양반이 뭐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같은 날 죽자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죽게 막 그 다리가 으스러졌다고 그래요. 끼어가지고 두드러 맞고. 그래도 이제 증조부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디 숨었다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증조모를 이제 고문을 했어요. 이제 증조모가 이제 흥덕에서 온 관아 그 포졸들이 증조모 보고 가서 친구가 중요하냐 당신 목숨이 중요하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 게 증조모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니 도대체 당신 목숨이 중요해요, 친구 목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어디서 예편내가 박간질이 간섭하냐, 탁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문을 더 당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고문 소리가 막 퍼지고 그러니까 이 동네 이 근방에서는 다 그 구경으로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끌려가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29일 날. 이렇게 하신데 이제 돌아가신 내용도 지금 여기 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화영했다느니 뭐 내장사 가서 뭐 거기서 뭐 불살라서 죄를 뿌렸다느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증조부님이 직접 목격했으니까 우리 증조부님 거기 살아오셨으니까 갔는데 그 현감이 윤석진이라고 그 현감이 직접 칼을 뽑아가지고 차치구 장군 가슴을 팔로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즉결 처분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도 이제 죽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일본군 소위가 그 이제 참관인이에요, 말하자면. 그 재판을 해야 하는 장군이니까 왜 죽였냐 그렇게 간섭을 하면서 지금 이 최진사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제 이 의인인데 이 사람까지 죽이면 이 난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그 일본군 참이 소위 이미 그놈들이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흥덕현까지도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참이란 놈이 적국 말려가지고 극구 말려가지고 그 양반은 알고 뭐 자기도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제가 그 식구에도 그거 넣었습니다마는 그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같이 죽어야 하는데. 그게 그 대목을 제가 묘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기 말씀 중에 예. 이 마을이 그러면 그 경주 최씨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의 예, 생가가 있습니다. 예, 생가. 제가 여기서 자랐고. 그래서 이제 그 증조부께서 그렇죠. 저 토굴에다가 그렇죠.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 엄동산은 석 달, 한 달 동안을 밤낮 없이 새끼밥을 다 날려서 우리 증조 어머니도 모르게 할머니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저녁에는 거기 가서 같이 얘기하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또 밤중에 와서 집에 와서 주무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증조부님이 차치구 선생님이 동학 적주였는데 혹시 동학 교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차치구 장군은 동학인이 아니었어요. 예, 동학인이 예, 그러니까 접주로 나오는데 그거 이제 우리 안 박사님이 더 잘 알지요. 예, 그렇죠. 동네 가서 말씀드리고 저희 생가로 그렇게 한 바퀴 돌면 여기가 황족고을 옛날 터인데 역사적인 우리 원님이 있었던 자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역사적인 유서가 있습니다. 가시는 이제 광족고을로 되어 있는데 빛광자입니다. 빛조자고. 근데 옛날에는 거칠황. 그 다음에 멸불초 그렇게 해서 황조골이었습니다. 황조. 배화변에 그 주자를 쓴 주인데 그래서 옛날에 황족고을에 여기 고려 때 향터였어요. 향터. 그래서 지금 거기 원님 그 향터 자리가 시정거리라 해서 시정 시정 잡별 때 시자 저자 시자 시정 우물정자 시정거리라 해서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이 있어요. 그거 이제 황기화가 나오고 그런 자리인데 제가 어설프게 마련한 자료 있죠. 제가 1991년에 저희 집안의 어른인 안영승 씨의 구술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술을 바탕으로 해서 차치구 장군이 어떻게 피체되어서 죽었는가, 그게 이화 선생이 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차치구 선생이 이 광족골에서 최재칠로부터 이제 이게 최재칠이라는 분이 숨겨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최재칠의 가족들을 고문한 끝에 이제 자진 나와서 붙잡혀서 흥덕 관하에서 죽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최재칠이라는 분의 증손자인 우리 최학주 선생님을 만나 뵙고 소상히 알게 됐습니다. 소상히 알게 됐는데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제 이 피체 관련 자료 인용이 있죠.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동학 농민군들을 특히 이제 그 두령급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체포한 그런 특수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추노라고 아시죠? 추노. 그 조선시대에 노비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꾼들이 있었는데 저기 이제 그 각주 4번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양호 우선봉 일기가 뭐냐면 1894년 동학 농민 전쟁 당시 그 관군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입니다. 이게 아주 그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 정확해요. 흥덕 현감의 연이은 보고에 의하면은 흥덕 현감은 당시 임석진입니다. 임석진은 어떤 사람이냐면 홍낙관 홍계관이 그 흥덕 현감 임석진을 붙잡아서 차치구 장군이 흥덕 현감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했었는데 홍계관, 홍낙관 두 형제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임석진이 살아났거든요. 이게 구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흥덕 현감 임석진 연이은 보고에 의하면은 본 현의 동적
수포유사라고 해서 여기 찾을 숫자, 체포할 채자입니다. 이 동적 수포유사라고 하는 김제구가 부군의 민병을 인솔하여 동도, 그러니까 동학도적이라는 뜻이죠. 동학당 도적, 동도 거계인 정읍의 차치구를 잡아서 바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김제구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아까 최제칠이라는 분을 잡아다가 아까 그 자리에서 엄청난 그 고문을 가했어요. 소리가 뭐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영승의 구술에 의하면은 저쪽에 토굴이 있다가 그걸 보고서 그냥 자진해서 나와서 체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영승은 누구냐면은 그 최제칠의 아드님과 고종 사촌입니다. 그래서 직접 어렸을 때부터 직접 자주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예, 외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걸과 그 다음에 또 아까 양호 우선봉 일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상당히 또 이렇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겨울이었는데 그 최제칠이란 분이 다 그 밥도 이렇게 날라다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일본군 당시에 이제 일본군 장교들도 많이 파견 나와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근데 일본군 장교가 그렇게 고문을 가했는데 최제칠이라는 분이 실토를 않는 거예요. 그래 간보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간보기를 했다. 그래서 그 흥덕 이제 관아에 끌려갔는데 이제 차치구라는 분과 최제칠이라는 분이 같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차치구는 임석진의 칼에 맞아 죽었고, 또 어떤 설에 의하면 분살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제칠이라는 분도 이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까 그 일본군 장교가 조선에 이런 참 그 의리가 있는 친구도 다 있구나 하고 간복에서 그 일본군 장교의 배려에 의해서 살아났다고는 이야기했어요. 그러죠?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건데, 예. 중간에 그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예. 차치구를. 예. 그래서 재판도 안 받고 죽였는데, 예. 만약에 저 최진사까지 죽이면 더 큰 형벌이 닥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살려줘라. 예. 의인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 할아버지가 직접 우리 증조랍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 얘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의 증조부가 최제칠인데, 최제칠이라는 분과 차치구는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의로 해서 똘똘 뭉친 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쪽에 산을 넘으면은 바로 마성리예요. 원래 차치구라는 분이 마성리에 와서 정착해 살았어요. 1.5km.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흥리로 갔던 거죠. 대흥리로 갔던 거고, 이 마성리가 여기서 걸어가면 한 30분? 한 1시간 20분인가요? 예. 그래서 이 지리를 또 그분도 잘 알기 때문에 또 의로 이제 맺어진 최제칠 분한테만 이야기하고 저 토굴에 가서 계셨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도 다 밥도 날라주고, 아마 아는 사람은 아마 증조부님도 몰랐을걸요? 증조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몰랐고. 한달 동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운익이라는 분은 스스로 나와서 붙잡혔다. 너무나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하고 막 소리 막 엄청 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붙잡힌 것이 분명하고, 또 여기에서 최제칠이라는 그 의로운 또 그 친구의 또 그 활약도 이렇게 여기 남아 있는 이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저 최학주 선생님 따라서 한번 최제칠님의 생가를 한번 이렇게 뚝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뭐 옛날에 토끼 발 맞추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대나무밭이죠, 전부 다. 전부 이 동네 전체가 대나무밭이에요. 그래서 저희 증조부님이 2대 독자인데 차치구 장군 출정할 때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독자니까 못 가는 대신에 뭘 했냐, 주창 1000개를 여기서 만들으셔서 차치구 장군한테 전달했다. 그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씨들도 그걸 입증을 하고 있어요. 옆에 장씨들도 협조를 했으니까. 저쪽 대나무밭 저쪽 맞은편 있잖아요. 거기 친구가 우리 증조부님 친구예요. 차치구 장군 저 묘지가 바로 이 대밭 뒤인데 저쪽 가시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 뒤가 전부 저희 산이었거든요. 전부 우리 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치구 장군이 1955년에 쪽박산으로 옮겨서 이장을 했어요. 그렇죠. 해방 후에서 묘를 이장해. 근데 그 묘를 이장할 때 누가 오셨냐? 차윤숙이라는 차치구 장군 막내 여동생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분은 제가 직접 우리 사랑채에서 봤고 그때서 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치구 장군 말을 꺼내들 못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자, 이 길이 지금 장성으로 가는 이밤으로 장성으로 가는 척북경의 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 마석으로 넘어가면 1.5km 마석이 나오고 제가 정읍에 중학교를 걸어서 다니는데 10km인데 정읍까지 이 길로 다녔습니다. 이 길로 새벽 7시 반이면 여김없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 앞길로 해서 이 뒤로 돌아가서 고부로 가는 산길이 지름길이에요. 그게 고부로. 여기 고부가 저 6km밖에 안 됩니다. 고부까지. 근데 우리 이 대나무 뒤로도 길이 있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음식을 나를 때 증조모 모르게 일이 넘어가면 우리 산이 있고 밭이 있고 논이 있었어요. 우리 그 당째로 가는 줄 알고. 근데 할아버님은 다 이 대나무 뒤로 해서 저 토굴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 조부님이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지금 지금 서 계시는 담장이 사랑채짜리입니다. 사랑채가 길게 여기까지 있었고 길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곡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채는 저 뒤쪽으로 4칸짜리 집이 있었고 지금 이제 헛간짜리는 방앗간. 저희 집이 드딜방아가 있었어요. 옛날 드딜방아. 큰 방앗간이 있었어요. 이제 먹고 살만 했죠 그때. 근데 우리 아버님 때 그렇게 한 거고 우리 증조부님 때는 그냥 대나무 걷어서 불 떼고 그랬대요. 가난해서. 근데 이 집에서 우리 5대조부터 살았습니다. 5대조, 고조, 증조 5대조가 여기서 살았어요. 제로일에서 5대조까지. 경주초 갑니다. 광가정파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정읍에 5대가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 오기 전에는 순창에서 7대가 살았고 곡성에서 3대를 살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져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증조부님이 전봉준 장군을 만났고 사랑채에서 그 다음에 그 차치구 장군은 물론 뭐 제 넘으면 그 마을이니까 둘이 오고 가고 했고 그리고 차치구 장군 여기 올 때마다 장칼을 차고 다녔다네요. 긴 장칼을 차고 다녔고 그 아들이 여기 왔을 때는 백마 타고 왔고 차경석 그 이제 월곡 선생은 백마를 타고 여기로 왔다고 해요. 인사차 와서 다녀가고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전에 우리 진해가나 요갓집은 피난처를 여기로 삼았어요. 6.25 때 우리 동네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을 전체가. 그래서 우리 요갓집 진해갓집 식구들이 20명 30명이 우리 사랑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또 우리 아버님이 먹고 살만하니까 다 겨울내 여기서 다 먹고 자고 그런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덕을 쌓으셨죠. 한학에 아주 심도가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그 증조부님 뜻을 받들었다고 그래요. 증조부님이 학자였는데 아버님도 학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정서가 아주 깊은 자리인데 이 집을 형님이 팔고 서울로 가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사실 저 정자나무가 없어지고 난 뒤에 아주 제가 여기에 2년 아주 그동안 많이 서렸던 그런 감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덤덤하게 이 집에 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생가에서 근황반들 역사를 생각하면 그 사진을 옛날 집을 사진을 다 보관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형님이 서울 가시면서 어떻게 사진 한 장이 없어요. 그게 80년대 서울로 가셨는데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처가가 11집이 살았는데 85 중에 11집이 살았는데 지금 한 분 내 아짐뻘이 지금
88세 되신 분만 한 분 계세요. 다 떠났고. 그리고 여기 유씨들도 45호였는데 지금 4집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그 전부 타성바지들이 이제 새로 들어왔죠. 뭐 원대 교수 어디 뭐 학자님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마을이 그렇게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감 납니다. 21세기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쪽 토굴 쪽으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버스 타는 데로 가시면 이쪽에 처음에 모셨던 차치구 장군 묘도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보이니까. 여기서 한 500m밖에 안 됩니다. 차치구 장군 묘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사실은 흥덕 관아에서 죽임을 당한 차치구 장군을 업어서 이곳까지 온 분이 차경석 월곡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죄를 얻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지칠님과 같이 감회장을 한 거예요. 감회장을 했다가 1155년에 쪽박산으로 다시 이장을 했죠. 한 분이 이장. 예, 이장을 한 거예요. 그때서 이장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전봉준 장군이 차치구 장군은 당시에 정읍의 접주라고 소문났고, 사실은 양반들을 이렇게 벌어드는 양반들을 혼내주는 그런 완력을 가진 영웅이었어요. 당시 민중의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도모하는데 정읍의 차치구를 빼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삼고초를 냈습니다. 그러나 차치구 선생은 극력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현에 있는 수령을 고치는 데는 내가 참여할 수 있지만은 내 고을 밖에 있는 수령을 고치는 데는 내가 참여할 수 없다 하고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봉준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차치구와 의로 맺어진 형제가 이쪽 소송에 있는 최지칠인데 최지칠을 찾아가서 전봉준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최지칠에게 차치구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한 게 바로 이제 차치구 장군이 동학농민 전쟁에서 전봉준은 거의 뭐 참모격이죠. 참모장격이죠. 참모장격, 선봉장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감형의 그 책임자가 어떤 선은 윤진식이고 어떤 선은 임진식인데 누가 맞습니까? 윤석진이가 있고 그게 김제 죽산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근데 윤 씨들이 지금 살아요. 죽산에. 근데 앉으면 죽산, 서면 죽산, 백산, 앉으면 죽산 그러잖아요. 그 죽산 사람이에요. 윤석진이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이게 역사라는 게. 제가 친구가 거기 살아서 거기까지 한번 갔어요. 근데 차마 윤 씨가 뭔지 확인을 하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말았는데 지금도 윤 씨들이 삽니다. 조병갑이 손녀별이 조배수 국회의원이 그 손녀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배수이 맞습니다. 증손녀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밭이 반듯하죠. 밭이 양쪽에 반듯하죠. 옛날엔 겹반듯했어요. 여기가 고을 원림터입니다. 그래서 황교화가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 탐사하면서 여기를 많이 다녀갔어요. 근데 입증을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고리장터가 저거 지금 목장인데 저 좌측에 고리장터입니다. 저 너머에가 차치구 장군 묘가 있어요. 바로 저 건물 뒤에가. 그래서 저기가 우리 선산인데 우리 선산에다가 우리 차치구 장군을 모셨죠. 그리고 이 터는 원림터가 있었던 자리인데 시정길입니다. 저자시자에다가 우물정자예요. 저자시에다가 우물정자. 그래서 여기가 원님이 있었던 자리고 일설에는 조선국사가 여기 와서 자고 갔다. 그래서 이근방 풍수지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 저는 입증을 거기다가 둡니다. 많은 심정이 가는데 그래서 이 양쪽 거리가 여기가 원림터였기 때문에 그 전에 황교화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뒤돌아보시면 저기 지금 저 큰 나무 있죠.
그 밑에가 샘이 있었어요. 그 샘 이름도 시정샘입니다. 시정샘. 그래서 여기 이 저작거리에서 그 먹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샘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말랐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마다 물병 들고 가서 받아다가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다 밭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고 여기가 황조거울 그 원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된 직후에는 면 소재지가 여기가 있었어요. 면 소재지가 바로 여기 광주 여기 옆에 연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소정면 그 이후에 소성면은 여기가 처음 면터였어요. 면 소재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전 고장이고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탐방가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근데 결국은 입증을 못했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뭐 고리장터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도굴꾼들이 많이 왔다 갔고 이제 우리 아버님 묘가 고리장터에 모셨습니다. 엄청 큰 고려장이 있었는데 유언으로 남기셔서 거기다 모셨어요. 근데 지금 목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장을 했죠.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시면 이제 자 여기서 보면 저 우측에 아까 그 차치구 장군 토굴 숨어 은거의 토굴 거기가 지금 저기 저 코끼리 코라고 그래요. 제가 비상골입니다. 코끼리 코같이 생겼는데 저거 지금 묘터가 움푹 패있죠. 그 위에 7분흥선쯤 굴이 있어요. 높이가 한 2m, 좌우 폭이 2m 됩니다. 근데 거기는 겨울에도 따뜻해요. 한 10m 들어가는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저 어렸을 때 거기가 놀았어요. 근데 그게 그 토굴이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다른 데 토굴이 없어요. 제가 샅샅이 뒤졌는데 은거할 만한 토굴은 저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토굴이 하나 이쪽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얇아서 바로 앞산에 토굴이 있었는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에 팠다는 설이 있고 여기는 1880년대에 팠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1994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들어가 놀았으니까 그런 설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산길이죠 이제. 그리고 그 밑에가 저희 할아버지 묘가 그 밑에 저 짤심은 이렇게 내려온 데 있죠. 저 오대조 할아버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와우산 지금 와우 코거든 이게 입이거든. 이게 와우 입이. 이게 소가 물 먹는 형도. 근데 물도 입수를 했지. 근데 저 끝들이 아까 우리 고기 넘은 자리 버스 큰 자리 거기가 초봉골제라고 한대요. 초봉골제가 그 명당인데 일본 놈들이 식장로를 그렇게 냈다고 말이에요. 꼬부러서. 주막토로 내약 아니고 빠듯이 아까 주막토로 내약을 그거를 잘라갖고 거기를 저 초봉제 명당이 있어요. 적조열이라고 적조열을 하고 있는데 그 명당 혀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양씨들이거든요. 제기 양씨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봐야죠. 차치구 장군 지표 자리 보이니까 이쪽 사이로 이쪽 오시면 이 나무 사이로 저 지금 축사 끝에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죠. 바로 그 너매가 차치구 장군 묘였어요. 그러니까 그 묘를 50년간 우리 아버님이 저 관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님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님은 54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78년에 돌아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55년도에 이장을 했으니까 차인숙 씨가 직접 와서 내가 그건 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차인숙 그 양반이 오셔갖고 우리 아버님이 한 거지. 아버님이 같이 하신 거죠. 그런 사실은 사실 차치구 장군을 높게 평가한다면은 그런 것도 다시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고추밭 있잖아요. 아까 저 피채지 거기다가 제가 지금 선형 사업으로 그 피채 기념비를 내가 세우려고 그래요. 피채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정읍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50억짜리로 프로젝트를 해서 정읍 시장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중이고 아마 그 손아중 장군 묘가 음성리에 있거든요. 와링리 옆에 음성리.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거쳐서 이반면 거쳐서 조금 있다가 내장 가시죠. 거기하고 연결해서 황토현까지 한 바퀴 도는 순례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례지를 하나 개발하려고 합니다. 대파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자, 올라가십니다. 네, 그래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차치구 선생님 고생하던 자리를 우리가 다 둘러보게 됐고, 개인적으로 오면 그런 자리 누가 안내하겠습니까? 설명할 사람도 없고, 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 나라 위해서 다 헌신하고 간 귀한 어른의 그 족적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고, 또 구민사에 들려서 1894년에 그 벽산에서 그 부안군 거기에서 그 깃발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구민사 그 황토현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운동이 1차 승리한 자리예요. 광군하고 싸워서 제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라북도 전주를 제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금치 전투를 넘지를 못했어요. 일본 군인들이 와서 서양의 네덜란드에서 신기술 문명을 개발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 한 어른들은 집신 신고 뭐 삭갱이 들고 낫 들고 죽창 들고 하니 그 게임이 됩니까? 완전히 몰살당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보니까 동안 농민혁명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의 15만에서 20만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참 그 평등 사회를 주창한 동학 사상을 받아가지고 농민들과 합세해서 일으켰던 운동인데 참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그 한을 남겨간 그 어른들을 생각하니까 그 구민사에 가서 보니까 너무 눈물 나고, 그 미완으로 남겨간 그 완성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 후손들이 이제 그걸 받들어서 그 뜻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차치구 선생, 차경석 선생, 차이력 경무관님, 그 3대 어른들이 나라 위해서 희생한 그 공덕의 터위에 후암 선생님 자손이 나온 거예요. 그냥 공짜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공덕이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 나라 위해서, 세계 위해서, 하늘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손들이 우리 후대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우리의 공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차치구 선생님의 걸어온 길, 동학혁명의 피눈물 나는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오늘 경무관님 흉상 계신 곳에 와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항상 그 마음 잊지 말고 끝까지 하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안우상 박사님이 작년에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논문을 출판이 좀 늦어져서 요번에 그 출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 박사님 그 논문 그 출판을 기념하는 뜻에서 아름답게 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에 보청교에서 많은 그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 보청교 본소 건축물이 1923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일부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거를 했고요. 그리고 보충교에서 거금 5만 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을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그 관련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뭐 김자진, 의열단 다 1923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물산 장려운동도 1923년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저희 학술대 표어로서 보충교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뭐 이제 보충교 독립운동과 관련된 학술대를 이렇게 개최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강의사님이 이렇게 듣고는 이제 그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한번 발족하자 해서 그렇게 또 저희도 이제 승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에서 주도를 하시고, 또 저희 사단법인 정음역사문화연구소 또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이 같이 해서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해서 올해 또 정읍시에서는 역사의 인물 차경석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또 별도로 또 사업을 할 거예요. 기념사업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 노령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학술대 한 건이고, 근데 그 학술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이따가 논의할까 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정말 뜻깊은 날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또 올해 책이 나왔고, 또 올해 많은 뭐 보충교와 관련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기 이윤상 이사장님, 또 강영일 이사님, 여러 또 이사님들, 회원님들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이렇게 또 참가해 주시고 해서 제가 더욱 힘이 나고요. 앞으로도 보충교 역사적 복원을 위해서 김재영 박사님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